작년 12월 응급실을 찾았던 전직 의사 임병욱 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통증은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명치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바로 심장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은은한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근두근 거리게 되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그게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와가지고 24시간 심전도 검사라고 말씀하신 거를 했고,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로 해서 초음파로 심장을 찍어서 심장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런 검사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또 증상이 나타났고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다. 그러던 3월 다시 한번 증상이 나타났고 드디어 원인이 밝혀졌다. 심방세동 때문이었다. 심방의 잔떨림입니다. 이제 주로 원인은 나이입니다. 65세 이상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 박동하며 혈액을 순환시킨다. 이 박동은 오심방에 있는 동방결절이란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전기 자극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을 차례로 수축시키며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호가 무질서해지면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지는 현상, 즉 심방세동이 일어난다. 이 경우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굳어진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 혈전이 흘러나오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인다. 초기 심방세동은 불규칙하게 나타나 진단이 어렵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예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일 없으셨죠, 선생님? 그때는 뭐 정상적으로 예. 요거는 일반 심전도입니다. 선생님께서 2022년 12월 9일 날 응급실에 처음 오셨을 때 심전도입니다. 보시면은 정상맥입니다. 심방, 심실 아주 고르운 정상 동일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두근거림, 흉통으로 오셨는데 심전도는 이렇게 그냥 정상이셨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이 심방세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 보겠습니다. 84.9%까지 이렇게 높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동일동이고 아까 올해 1월에 검사한 심전도 역시 정상. 그런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입해보니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존 검사가 놓치는 심방세동 위험을 인공지능으로 미리 찾아낼 수 있게 됐다. 현재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고요.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하고 뇌졸중하고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원인 모르게 심부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방세동 환자의 20 내지 30%에서 심부전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상 동일동에서 심방세동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예시해 준다면 상당히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매우 획기적인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치과 병원을 찾은 이혜인 양. 부정교합 교정 중이다. 음식을 씹을 때 뭔가 좀 잘 안 씹히는 느낌이 들었고 생활할 때도 좀 걸리적거리는 덧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걸리적거려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병원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됐다. 먼저 머리 형태를 분석하고 구강 스캔을 실시한다. 일 차 교정 결과 치아 돌출도는 정상 범위. 다만 이가 맞물리는 교합이 문제다. 3차 모형을 좀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형 체득한 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위에 있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래에 보면 송곳니 교합이 지금 굉장히 틀어져 있어서 위에 턱이랑 교합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떠 있죠.
양측 다 그래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송곳니를 두는 거는 저희가 건강하게 식사를 섭취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구조화랑 아랫니를 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먼저 어금니를 뒤로 움직여 교정하는 방법. 아니면 아랫니를 발치하고 교정하는 방법. 이 경우 어금니 교합이 잘 맞물리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 예측 결과 발치 후 교정이 최종 권장됐다. 이러한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은 그 부분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는 진단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 계획에도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엑스레이 상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교정 의사가 이 점들을 찍어서 이 점들 간의 거리를 계측하는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클릭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랜드마크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아 모형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치아가 분리되기 때문에 모형 분석도요. 수초 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20-30분 정도 걸리는 분석이 단 몇 분 만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와 기업체가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 결절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이분 70세 된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되게 판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략 한 100개 정도 엑스레이는 이제 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 같았습니다. 요 한가운데는 이제 폐혈관이 있는 부위입니다. 폐정맥과 폐동맥이 있는 부위여서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살짝 하얗게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는 어떤지를 체크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오른쪽 한가운데인데 73% 확률로 결절이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 폐암일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판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CT를 찍었습니다. 크기가 대략 한 3.5cm 정도 되는 크기의 폐결절이고요. 이 조직 검사에서 폐암이 결국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병기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기여서 치료를 적절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폐결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18명의 그 의사분들하고 비교하는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18명 중에서 2등. 그 이후에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실제로 진료 과정에서 사용했을 때 한 18% 정도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병원의 흉부 X선 영상 검진 시스템에 추가돼 실시간으로 판독을 보조할 수 있다.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도 시행됐다. 실제 진료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무작위 시험을 시행했고요. 건강검진센터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1476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판독을 하고 절반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결과를 보고 판독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었습니다. 검진 전 수검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한 결과 인공지능 사용 그룹의 폐결절 검출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의료기관에 설치되고 있고요. 비교적 가격이 싸면서 X선 노출의 양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이게 평면 영상이기 때문에 병변이 해부학적 구조물과 겹치면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보조 진단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저희 연구를 통해서 심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적용된 세계 최초의 그 무작위 임상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